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시중 메이저은행, 메이저 시중은행 마지막 이 면접 대비 영상일 것 같은데, 국민은행 1차 면접 가이드, 1차 지금 이번에 2025년도 상반기에 합숙 면접이죠. 합숙 면접 가이드를 지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드리면 전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2020년에 입사를 했었고, 4년 정도 다니다가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금융권 취업 준비생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 스캔하시면, 크목이랑 승부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소서 첨삭,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최종 면접까지, 전부 다 이 금융권 취업에 관련된 모든 걸 이 코칭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 1차 면접 지금 필기를, 엊그저께, 지금 이거 4월 29일 새벽에 찍고 있는데, 지금 막 4월 29일이 됐네요. 지금 밤 12시인데, 엊그저께, 그쵸? 토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이 면접을 보셨을 거예요. 그 필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 필기 뭐 후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무난무난했다고 하는데, 뭐,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결과가 아마 5월 2일,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면접일, 예정일이 아마 그 발표 나고 한 일주일 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은 5월 12일부터 5월 19일, 요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박 2일 이 합숙 면접이요.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당일 면접이었고, 그 상반기에도 당일 면접이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1차 합숙 면접을 하네요. 굳이 뭐 1박 2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채용 설명회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가 말하기를, 1박 2일 동안 이제 지원자들 지켜보면서 조금 더 딥하게 평가를 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1박 2일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1박 2일이라서 아마 그 다른 면접 겹치면 못 가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뭐 운에 맡겨야죠. 안 그러길 바라야겠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다. 운이다. 하늘이 날 버렸다. 그럼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신축 면접 BI라고 하죠. 그리고 세일즈, 토론, 그리고 팀빌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팀빌딩 프로그램 여기 등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뭐가 나올지는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로 지금 기업은행도 개인 발표라고 써놓고, 지금 4월 28일 지났는데, 어제부터 이제 첫 번째 면접이 시작됐는데, 저는 PT라고 예상을 했는데, 세일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민은행도 이 팀빌딩 프로그램 외에 PT나 뭐 이런 거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은행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신축 면접 BI, 세일즈, 토론, PT, 여기까지 다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야 뭐가 나오든 다 대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날짜는 5월 12일에서 19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충남에 있는 천안연수원, 이 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매년 진행을 하죠. 그래서 1박 2일로 이번에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웹서핑을 해봤는데, 천안연수원 지금 4인실, 아마 여러분들이 머물게 되는 것도 아마 4인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 국민은행 지금 입행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제 코칭생들 중에 연수원에서 3인실을 썼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4인실을 썼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숙소에 머물게 되면 4인실 정도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출발 방법은 아직 지금 1차 필기시험 합격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서 어떻게 간다 이런 건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천안에서 연수원에서 바로 만난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뭐 계속 매년 그랬는데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버스 태워서 가는데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바로 천안으로 와라. 그래서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역 근처인가 어디서 버스를 타고 연수원으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대부분 취준생분들은 천안으로 직접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미리 가서 숙소를 잡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도 이 국민은행 면접 봤었는데 취준할 때 2019년이었죠. 저는 그때 저도 이 전날에 숙소 잡아서 천안으로 미리 내려가서 숙소 잡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천안역에서 오는 버스 타고 이 연수원으로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복장은 1박 2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장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캐주얼, 정장 외에 별도로 한 벌 더 있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마 뭐 팀빌딩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 활동성 있는 활동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제 예상은 아마 거기 그 연수원 국민은행 트레이딩복 추리닝을 하죠. 그걸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채용 담당자 그 채용 설명에서 인사 담당자가 편안하면서 단단한 복장을 착용하되 운동복 그러니까 추리닝 금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추리닝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이 채용 설명회에서 있는 그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가 했던 말들을 보겠습니다. 합숙 면접, 이번에 합숙 면접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모습을 오랫동안 파악해서 이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하루 보나 이틀 보나 뭐가 다르겠다고 굳이 그냥 그 1박 2일을 하겠다고 그냥,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당일로 끝내면 되지 그쵸? 그리고 세일즈 면접은 롤플레이 형식으로 매년 진행이 됐어요. 매 반기마다. 그래서 지원자가 회원의 역할을 하고 면접관이 고객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품은 이 KB 국민은행의 실제 상품은 나오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상품 학습하면서
이 각 상품별 특징, 장단점 이런 거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했고요. 그냥 BEI 신청 면접은 2명은 이 KB국민은행, 그리고 1명은 외국 면접관 또는 2대1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근데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3대1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2명은 국민은행 직원, 1명은 외국 면접관, 이렇게 이번에도 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자소서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일반 공통 질문, 지원 동기랑 왜 국민은행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 공통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채용 담당자는 KB 인재상과 핵심 가치와 관련된 질문 위주로 제시될 거니까 준비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그래왔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박 2일로 원래는 이 당일 때는 작년에는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팀 빌딩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나오는지 그 시험 설명에서 얘기를 할 때 스피드 퀴즈, 블록 쌓기, 공통점 찾기 등 게임 같은 거 진행된다. 근데 아까 그 앞에서 보셨죠? 여기서 팀빌딩 프로그램 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 말고도 뭐 팀 PT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확실하게 팀 PT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뭐 우리은행에서도 지금 팀워크 프로그램에 팀 PT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이번에도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팀 빌딩 프로그램은 게임하는 거 그리고 팀 PT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BI 세이드 토론 면접에서 이 디지털 역량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I 행원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인간 행원이 사람 행원이 필요하냐, 물론 이 BI 면접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디지털 역량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국민은행 그 스타뱅킹 써봤냐, 그래서 스타뱅킹의 좋은 점이 뭐고 안 좋은 점이 뭐였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역량 관련 질문이니까 이런 것도 예상 문제 준비하실 때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지원 담당자가. 특히 따뜻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할 것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고객이 방문하면 친절하고 이게 되게 따뜻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회원의 이미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뭐 따뜻한 것보단 약간 센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합격시킨 이 국민은행 이 분들을 보면, 국민은행 코칭생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약간, 좀 세요. 센 느낌이 있어. 신한은행은 좀 착하고 모범적이고, 우리은행은 잘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국민은행 채용 담당자가 말하기는 건 따뜻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할 것 같은 이미지를 뽑는다고 했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놓던 데이터, 이 관상 데이터 상으로는 센 사람 좋아한다. 약간 성격이 강단 있는 사람?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은행 지원하실 때 항상 미션이나 인재상, 핵심 가치 이런 건 다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 로열티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인재상이 뭔지 아시나요? 뭐 말하면 그러면 그것 중에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고 그 이유는 뭔가요?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외워두시고 각각 키워드에 맞는 본인의 이 에피소드도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에 합격시킨 친구 이 코칭생 후기를 그때 작년 하반기에 면접 끝나자마자 물어봤는데, 참고로 이 친구는 저랑 제가 코칭해서 이 모든 은행 1차 면접을 다 합격했고요. 그리고 국민은행도 합격했었고, 1차 면접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뭐 어땠냐? 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땠냐? 뭐 때문에 떨어진 거 같냐? 만약에 떨어지면 합격 요인이 뭐고, 탈락 요인이 뭔거 같냐? 탈락 요인이 뭔거 같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었대요. 그냥 무난했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그래서 저한테 면접 코칭 받으면, 거의 특히 국민은행은 이 가장 1등 은행답게 거의 이 면접이 되게 구조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화돼 있다는 말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각 유형별로 물어봐야 될 필수적인 질문들 위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처럼 되게 막 지원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든가 뭐 되게 뜬금없는 질문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국민은행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면접관에 따라서 되게 구조화된 이 면접 질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코칭할 때 이 구조화된 면접 질문으로 이 트레이닝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전에서. 자, 첫 번째 BI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비헤이버 이벤트 인터뷰, 행동 기반 면접이죠. 그러니까, 뭐, 이 지원자의 과거, 이 경험에 기반해서 물어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소서 기반 면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BI라고 써놨는데, 자소서 기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면접이다. 그래서 과거 기반으로 행동 평가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과거 행동 패턴, 사고방식,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를 한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면접관 3명에 지원자 1명, 3대1로 진행이 됐었고요. 일반적인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직무 역량 관련해서 질문들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인터뷰는 크게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기업적 합성 이 세 가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BI랑 지금 팀워크, 팀빌딩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세일즈랑 토론 이렇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BI가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토론이나 팀빌딩 프로그램은 뒤에서 설명 또 드리겠지만
걸러야 되는 사람, 거르는 목적이라서 그렇게 중요도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BEI랑 이 세일즈는 뽑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BEI랑 세일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뭐 어떤 거 평가하냐. 뭐, 이런 거 평가해.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기업적 합성 평가하고, 뭐, 국민은행 핵심 가치 부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민은행 핵심 가치와 관련된 본인의 에피소드가 뭐 있냐.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은행원 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했냐.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냐. 이런 게 직무적 합성이죠. 또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 거냐. 이런 것도 금융 전문성이나 뭐 고객 응대 역량, 요걸 통칭해서 직무적 합성이라고 하고, 조직적 합성은 뭐 예를 들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 중에 당신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조직적 합성이고, 기업적 합성은 왜 하필 다른 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에 지원하고 국민은행의 강점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 BEI는 뭐 많이 준비를 해보셨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 나왔냐, 뭐 살펴보면 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냐, 팀에서 갈등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뭐 그리고 뭐 직무적 합성 관련해서 뭐 지금 금 더 오를 거 아니야, 떨어질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도는 별 3개 가장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BI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면접관 3명에 지원자 1명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3대1로. 면접관 1명마다 이 5개 정도의 질문이 제시돼서 총 15개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요 기출 질문 살펴보면 24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금융상품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야 하는가? 이건 직무적 합성이죠. 전문성.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 기한 지나더라도 완벽하게 제출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강점이 뭐냐? 뭐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 뭐 기타 등등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BI에선 이런 걸 물어본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해서 그 내용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이 묶어서 1분 동안 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까지 서술해 보세요 라고 했다. 그리고 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일은 뭐고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인성적인 질문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BI나 일반적인 인터뷰, 이 자소서 기반 인터뷰는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무조건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기업적 합성, 그리고 차별성, 필요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미래성, 이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이 5가지에 대한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제가 면접 합격 5개명이라고 제가 코칭 받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데, 이 5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필요의 개명. 왜 당신 채용해야 되죠? 우리 국민은행이 왜 지원자님을 채용해야 되는지 설득해 보실래요? 이런 거 말할 때 물어보면 본인의 핵심 경쟁력을 어필해야 되고, 직무적 합성. 그동안 입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당신은 금융 전문성이 있냐? 고객 응대 역량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조직적 합성. 당신은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기업적 합성. 로열티가 있는지, 국민은행에 대한. 그리고 국민은행의 기업 문화와 조직 문화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입증명. 본인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되는 점이 뭐길래 우리가 왜 국민은행이 왜 하필 당신을 채용해야 되냐, 당신만의 강점을 알려줘라, 이런 이 5가지 카테고리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BI 어떤 질문 나올까 이거 뽑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블로그나 뭐 아니면 이런 유튜브에서도 이 예상 질문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요즘 지금 AI, GPT나 제미나이가 잘 돼 있어갖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바로바로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 프롬프트 써서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그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오른쪽처럼 예상 질문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입력했냐면, 지금 국민은행 2025년도 상반기 이 심층 면접 앞두고 있다. 과거 면접자 후기, 각종 유튜브 블로그, 뭐 채용 설명회 등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예상 질문 뽑고 싶다. 그래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기업적 합성, 차별성, 미래성 이런 걸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예상 질문 300개 만들어줘 하면 웬만하면 이 질문 안에서 BI 이 실제 면접에서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300개나 준비하면 당연히 이 뭐 10개나 뭐 30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도가 뛰어날 거기 때문에, 물론 시간 투입은 많이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통 질문도 뽑아낼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진행된다 했죠. 그래서 이력이나 자기 경험, 자소서 기반 관련 질문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요 내용 보면, 왼쪽 내용 보면, 면접관이 내 경험과 자소서를 보고 어떤 질문할지 궁금하다. 아까 좀 전에 했던 논리와 마찬가지로 예상 질문 100개 만들어줘라. 그래서 아래 자소서, 이 국민은행이 이번에 제출했던 자소서, 이게 내용을 추가를 하면 오른쪽 같이 표로 만들어줘요. 여기 보면 국민은행에 지원하신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도 있고, 이 자소서 내용을 기반으로 이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나쁘진 않으니까 지금 뭐 어떤 질문 나올지 궁금하다, 아니면 BI 면접 준비를 혼자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AI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BI는 결국엔 이 5가지 카테고리로 질문이 요약이 된다. 자기소개. 제가 항상 다른 면접 영상, 면접 대비 가이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전체 면접 중에 자기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쌈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자기소개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핵심 경쟁력, 핵심 에피소드를 밝혀주시는 이 시간이니까 자기소개 뻔하게 하지 말고 본인의 핵심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예요. 왜 은행원이 되고 싶고, 왜 개인금융 또는 기업금융을 하고 싶고, 왜 많은 은행 중에 국민은행이냐, 이런 지원 동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동기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직무 역량, 행원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이란 제가 금융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오죠. 입회하기 위해 어떤 노력해왔고, 금융 전문성, 뭐 경제나 상품 관련 지식 검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역량,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근무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게 고객 응대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직무 역량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그 정도의 이 경쟁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고 본인만의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뭐냐, 남들은 가지지 못한 본인만의 경쟁력이 뭐냐, 요거까지 있어야 이 군계 일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성입니다. 입회 후에 뭐 하고 싶냐,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의 포부와 목표까지 있는 사람이 이 성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BAI는 결국엔 이 5가지, 요약하면 이 5가지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이 세부 항목들 예상 질문 뽑아서 준비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세일즈입니다. 세일즈는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세일즈를. 근데 오히려 세일즈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세일즈는 이 2명이, 2명인가 3명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객 역할을 하는 면접관 1명 있고, 이 지원자를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는 면접관이 1명 있어요. 그래서 1명이랑 이 상담 롤플레잉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을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국민은행 관련된 이 국민은행에서 실제 취급하는 유사한 상품이 제시되고, 그리고 고객 상황도 제시가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그 고객에게 이 상품을 세일즈하는 이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일 면접을 하는 이유는 실제 이 사람이 입행하면 고객한테 상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얼마나 영업력이 뛰어난지 이런 걸 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상품 이해도와 경제 지식이 있어야 상품을 팔 수가 있겠죠. 적재적소에. 뭐 예를 들면 뭐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변동금리가 유리할지 고정금리가 유리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 금리에 대한 본인만의 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매크로 뷰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세일즈 영상도 별도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보세요. 그래서 세일즈 면접에서 상품 이해도, 경제 지식, 그리고 이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고객이랑 상담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이 고객 응대 태도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도로 따지면 BI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뭐 나왔냐, 이런 거 나왔어요. 이 상품 2개가 동시에 주어졌고, 카테고리 2가지에 각 카테고리별 상품 2가지씩 판매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배당 해주식券펀드와 골드 요 세트로 나왔고, 또 하나는 예적금과 스텝다운 ELS 이렇게 세트로 나왔어요. 이번에도 세일즈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나올 수 있는 상품은 예금, 적금, 대출, 뭐 펀드, 외환 뭐 다 있죠. 다 있는데 굳이 연습을 하려면 뭐가 나올지 유력한 주제를 찾아내는 게 유리하겠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일단 고객사항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40대 미혼 남성이고 직업 공무원이다. 현금성 자산 2천만 원 있고 월소득 400만 원이다. 고정 지출은 200만 원 수준이다. 이런 기본적인 고객사항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세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상품, 이번에 2025년도 상반기에 어떤 상품 나올까 보면, 일단 국민은행 지원은 이 면접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국민은행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셔야 했어요. 아직도 안 들어가 보신 분 있으면 반성을 하시고요. 면접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지금이나 아니면 이 영상 다 보고, 지금 보지 말고 어차피 제가 지금 여기 다 정리해놨어. 자, 개인금융 카테고리에선 지금 들어가면 요거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이 베스트 인기 상품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이 마이핏 통장, 주택청약,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 다음에 적금, 그리고 신용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매직카 대출, 요 오토론이죠. 자동차 대출, 신차구매요. 요 상품이 지금 인기 상품이니까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개인금융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거 상품 설명서들 이 6가지 상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업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금융 카테고리 들어가면 이 지금 인기 주력 상품들이 나오는데, 소상공인 신용대출, 이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자영업자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 신용대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상반기 주력 키워드 중 하나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 소고대출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이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입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출 금융과 관련된 상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뭐 직장인 신용대출, 뭐 그리고 기업 우대 대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자영업자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이 유산세,
요거 수출 기업들을 위한 상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력 상품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력 상품, 출제 가능한 유력한 상품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0가지에 대한 상품 설명서를 다운받으시고 그걸로 세일즈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면접 스터디나 아니면은 혼자 한다. 그러면은 뭐 가상의 고객을 뭐 앞에 투명 고객이 있다 생각하고 뭐 세일즈 해보든가. 근데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면접 스터디 해도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현지타의 관점에서 이게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이 국민은행이 출시한 상품들이 있어요. 요거 다 지금 최근에 언론 그 기사 검색하면 국민은행이 최근에 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인데 모니모 연계해서 이 통장, 매일이자 통장 요것도 최근에 출시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 또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 비대면 정책자금 대출 이번에 지금 소상공인 실제로 영업점에서 제가 그 합격식 코칭생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소호 대출 많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일즈에서도 이 소상공인을 위한 뭐 대출, 금융상품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맨 오른쪽에 이 퇴직연금 담보대출 요거는 아직 정식적으로 출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기사 보면 4월 22일자죠.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내 출시 전에 이 세일즈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지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나 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 상품 정보를 추정하시면 돼요. 근데 별건 없어요. 퇴직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기반으로 담보대출 해준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세일즈 포인트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내려면 네이버나 구글에 이 국민은행 출시해서 이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일즈 예상 주제 찾아가실 수 있고요. 또는 AI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요도 순서대로 뭐 요즘 언론 기사와 뭐 국민은행 보도자료, 국민은행 최신 상품 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이 타겟 고객에게 이 국민은행 실제 이 금융 상품을 이 세일즈하는 주제로 예상 주제 만들어줘라 하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력 키워드는 소상공인, MZ세대 투자. 요즘 MZ세대 투자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최근에 우리은행 2차 면접에서도 PT 주제로 이 MZ세대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 이런 거, 이 주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일즈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펀드, MZ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펀드 판매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이슈라서 이것도 언제나 나올 수 있고요. IRP나 연금저축 같은 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했던 퇴직연금 담보대출 이것도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나오면 내가 생각날 거야. 그쵸? 그리고 신탁. 지금 요거는 많은 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요게 유언대용 신탁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써놓은 거는 지금 중산층의 증여 상속 증여가 늘어나고 있어서 요거 이 유언대용 신탁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토론 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주력 상품 여기 왼쪽 아랫줄에 매직카 대출 요게 오토론인데 이 자동차 대출 요것도 출시 가능하다. 아니 출시래. 그 세일즈 면접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서 상품 설명서 다운받고 그거 인쇄해서 직접 면접 스터디나 아니면 뭐 혼자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빡세게 연습시켜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상반기 주력 키워드는 소호 시장이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출제 가능성이 특히 높고, 그리고 지금 금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서 지금 실제 영업점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가 또 골드예요. 그래서 골드도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 자금들이 많은데 이 단기 자금을 스킹할 수 있는 적금이라든가 뭐 이런 상품들 또 상품들도 지금 주력 키워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웬만한 주력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준비하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나마 출제가 유력한 거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는 보셔야 돼요. 합격하고 싶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산층 상속 증여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 유언대용 신탁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설명 못 하실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신탁이 뭐지? 뭐 이런 제가 면접 코칭하면 신탁 처음 듣는 분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언대용 신탁 미리미리 공부해 두세요. 자, 그리고 세일즈 면접의 핵심은 이 5가지예요. 제가 면접 코칭 드릴 때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성 설득 요 내용은 참고로 그 유튜브의 세일즈 면접편으로 제가 별도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세요. 필요성 설득이 뭐냐면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이 상품이 주어지면 다짜고짜 그냥 상품부터 판매하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품이 왜 필요한지부터 고객에게
이 납득을 시켜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돼야 고객이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상품 세일즈 들어가지 말고 이 고객 사전 정보 파악하세요. 뭐 예를 들면 상품 가입 조건이 이건데 이 고객 정보 파악을 안 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 가입 대상 조건이 아니시네요 해서 세일즈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정보부터 미리 파악해놔라.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세일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세일즈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상품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품은 좋고 어떤 상품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매크로 뷰 영상으로 별도로 제작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별로 유의사항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투자 상품이면 위험 고지해야겠죠.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 이런 거 고지해 주셔야 되고,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연체 시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연체이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유의사항들도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일즈 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은 여러분들 평가할 때 이런 상품 이해도나 경제 이해도 이런 것도 보지만 이 사람이 이 고객 응대할 때 태도도 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일즈 하는 면접을 보면 세일즈 과정을 보면서 이 평가하는 사람 한 명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이 지원자를 보면서 이 지원자는 은행에 입행하면 이렇게 고객한테 상담하겠구나. 이 모습이 행원으로 적합하다 싶으면 좋은 점수를 줄 거고, 이거 고객 응대 역량이 별로 시원치 않다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즈에서 중요한 건 또 분위기다. 이 행원으로서의 분위기, 매력, 그리고 고객 응대 역량,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일즈 중요한 건 여기서는 지금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크로스셀이요. 가급적이면 지금 영업을 잘하는 행원은 크로스셀이나 뭐 업셀까지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적금이 주어졌어. 그래도 이 고객 정보 파악 단계에서 이 사람이 IRP나 연금저축이 없대. 그러면 고객님, 그리고 요거 상품 이 설명 끝나고 제가 고객님 그 지금 연금저축이랑 IRP가 없으신데 그거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마지막 요거 다 설명드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마지막 부분에 크로스셀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이 크로스셀까지 해라. 그리고 이 세일즈가 끝이 아니라 세일즈 끝나고 나서 이 BAI처럼 면접관이 질문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일즈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냐? 이 세일즈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아쉬웠던 점이 있냐? 그리고 자기소개도 주어지거든요. 이 면접관한테 세일즈 면접에서도. 그 자기소개서 보고 자소서 관련 질문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세일즈 끝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많은데 누군가 서포트해본 경험은 없나요? 뭐 이런 것처럼 자소서를 보고 관련 질문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BI에서도 나오지만 세일즈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경제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왜 관심이 이러면 당연히 은행 입사하려고 입행하려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어쨌든 BI와 유사하게 후속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일즈 면접 하려면 매크로 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세일즈 면접팁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 링크 오른쪽 상단에 I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제가 세일즈 면접 링크 걸어 놓을 거니까 이거 다 보시고 세일즈 면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그것도 보세요. 그 다음에 토론이요. 토론은 앞에 BI랑 그 다음 세일즈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론은 기본적으로 걸으고 싶은, 그러니까 걸러야 되는 사람을 거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 무난무난하게 임하면 탈락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토론 면접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나대서 본인이 유독 욕심에 가득 차서 되게 과욕을 부려서 팀 분위기를 망친다든가, 아니면 되게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든가. 그러니까 이 아웃라이어들, 이렇게 있으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이 목적이거든요, 토론은. 그렇기 때문에 중간만 가면 됩니다. 그 진행 방식 보면 사회자 없이, 이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고요. 그 6명이서 알아서 주도적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 이슈, 경제 이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주로 이제 비금융 일반 시사 관련된 이슈가 출제 빈도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자 개입이 없고 알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토론 면접의 목적은 이 지원자가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조직 적합성이죠. 요거 검증하는 면접이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기출 주제 살펴보면 여기 내 오른쪽에 고령자 면허 허가해야 되냐, 요게 작년 하반기에 나왔고요. 평소에 지방 영업좀 축소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국민은행 면접 임했을 때 2019년에는 요게 나왔었어요. 지방 영업좀 축소해야 되냐, 아니면 고령자를 위한 전용 점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래서 비금융 일반 시사 관련된 이슈가 출제 빈도가 더 높지만 금융 관련된 거나 은행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 토론 제가 하나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 한국경제에서 운영하는 이 생글생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이버에 한국경제 생글생글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또는 한국경제 토론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 최근 시사 이슈, 찬반 토론, 이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논거까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중에 여기서 다루는 것 중에 토론 면접에서 기출된 게 있었어요, 작년에. 또는 AI, 여기서도 AI 활용할 수 있어요. AI한테,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최근 1년 동안 이 은행 토론 면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 뽑아달라. 빈도수로 중요도 나눠주고, 표로 만들어줘 해서 뽑아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도 뽑아낼 수 있고요. 근데 토론을 미리 준비하는 거는, 글쎄, 만약에 뭐 면접 스터디나 아니면 내 면접 코칭으로 이 취준생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보는 건 좋은데, 근데 이 토론을 예상 주제 뽑아서 그 찬반 논거까지 준비를 해두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 코칭 자료로 드리긴 하는데, 예상 주제랑 이 찬반 논거, 모범 논거들. 근데 그거는 좀 중요도가 낮아요. 세일즈보다는. 세일즈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맞고, 토론은 가급적이면 준비를 해놓으면 좋긴 하지만, 꼭 그 정도는 너무 투머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토론의 중요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토론은 그냥 중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그 평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 투입을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BI랑 세일즈의 시간을 투입을 더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AI 활용해서 토론 주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조직적 합성 이 검증 면접은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걸러야 될 사람을 거르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팀워크 망치지 마세요. 가끔 싸우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다 욕심 때문이에요. 나 잘 봐야 되니까 간절해서 막 내가 공격받으면 되게 탈락할 것 같으니까 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토론 면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체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면접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입행한 다음에 고객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할 거고 회의할 때 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대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 화내고 막 울그락불그락 해주면 이 지원자는 입행해도 이 회의할 때나 뭐 다른 동료들이랑 트러블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어차피 아웃라이어만 안 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중간을 유지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건 코칭생분들한테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토론하다 보면 이 감정 격해져서 싸우는 경우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이 나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대를 꺾어야 될 상대가 아니라 내가 응대하고 있는 고객 또는 나와 함께 일해야 될 동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싸울 일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객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입행하고 함께 일할 동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팀빌딩이요. 팀빌딩은, 일단은 채용 설명회에서 이 채용 담당자 말로는 이 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했는데, 내가 지금 어제 기업은행 이 개인 발표가 세일즈로 나오는 걸 보면서, 나 안 믿기로 했어. 물론 게임 형식으로도 나올 건데, 팀 PT도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이 준비를 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과거에 이 팀빌딩 프로젝트, 팀워크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 뭐 나왔냐? 팀 PT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일단 토론과 마찬가지로 조직적 합성을 검증하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걸러야 될 사람 거르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함께 이 다른 회원들과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너무 투머치하면 아웃라이어가 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팀빌딩에서도 중간중간이래. 이 중간을 유지하세요. 아웃라이어가 되지 마세요. 가급적 아웃라이어가 될 거면 소극적인 것보단 적극적인 게 그래도 나을 텐데, 근데 보통은 이 너무 욕심이 앞서서 적극적이면, 좀 나댄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팀빌딩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간만 유지를 하세요. 나는 중간만 가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 지대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팀빌딩은 스피드 퀴즈, 블록 쌓기, 공통점 찾기 이런 거 같이 이 그룹 기반으로 게임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창의성, 의견 표현 방식, 목적에 다가가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해놨는데 결국엔 이 말이 뭐냐? 요거예요. 이 함께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 남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트러블 안 만들고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요거 보겠다는 뜻을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이 어떻게 되냐? 저 그 삼성에서 입사하고 연수 받을 때 SVP라고 그 연수원에서 이제 저 때는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이렇게 금융사들 연합으로 이 SVP를 진행을 했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연수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런 게임 했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앞에 보면 스피드 퀴즈, 블록 쌓기, 공통점 찾기 뭐 이런 것들 게임으로 진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 뭐 그냥 잘 어울리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런 거 게임 할 때 성격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되게 독불장군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본인 은연중에 막 게임하면서 은연중에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나가게 될 거고 또 반면에 반대로 완전 소극적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별로 참여도도 높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나가리 될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되지 마라. 이 팀 빌딩에선. 그게 이 토론과 팀 빌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다. 그냥 잘 어울리는 모습 보여주고 중간만 유지하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그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팀 빌딩 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등. 이 말은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이 팀 PT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국민은행 1차 면접에서 지금 주어진 게 BI, 세일즈, 그다음 토론, 팀 빌딩인데 여기 PT가 없죠. 이 PT가 팀 PT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팀 PT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개인 PT를 팀 PT 버전으로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이런 거, 뭐 타겟 고객 대상으로 한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 제안해라. 이런 게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업점이나 상품 활성화 방안, 마케팅 방안, 이런 주제로 팀 PT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거 나오겠죠. 지금 제가 25년도 상반기에 유력한 주제로 꼽는 게 소상공인, 그리고 MZ세대, 특히 이 MZ세대 자영업자 또는 MZ세대의 투자 증가, 주식 투자 증가, 요게 주력 키워드 중 하나고, 또 AI 행원, ESG, 가상자산, 퇴직연금, 상속 증여에 따른 신탁 활성화, 요런 거 관련된 주제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AI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저는 재미나게 쓰는데, 만약에 팀 PT로 주제 나오면 뭐 나올지 뽑아줘 했더니, 뭐 MZ세대,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금융, 디지털, 소상공인, 뭐 시니어, 뭐 이런 거 나왔어요. ESG, 지역 상생, 뭐 이런 식으로. 개인 PT가 아니라 팀 PT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 하나하나 지금 종합하면 1차 면접 핵심 요소는 지금 4가지 진행되는데, BEI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토론이나 팀빌딩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아웃라이어만 되지 않으면 요 토론이나 팀빌딩 때문에 탈락하시는 일은 없을 거고, BEI랑 세일즈는 이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이 면접 과정이고요. 토론이랑 팀빌딩은 이 걸러야 될 사람 거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BEI, 세일즈를 잘 봐서 이 뽑아야 될 사람에 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토론과 팀빌딩에선 중간을 잘 유지하면서 내가 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국민은행 1차 이 학습 면접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국민은행 1차 학습 면접 가이드를 살펴봤고, 저는 이 취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 취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 작년에 이 대표 합격자 2명인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이 친구들도 저랑 면접 코칭을 되게 많이 하면서,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뭐, PT, 세일즈, 토론, 뭐, 인성 면접 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면접 코칭을 받으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받으면 이 실전 면접에서 이 친구들 말로는 실전 면접이 제 모의 면접보다 더 쉬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빡세게 이게 대비를 시켜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겠죠. 면접 스터디도 괜찮아요. 면접 스터디도 괜찮지만, 면접 스터디는 취준생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조금 현직자 관점에서 내가 하는 게 지금 맞는 방향인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검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그 1차 실무 면접 코칭 합격률이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 언제 깨질까? 깨지긴 하겠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100%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찾아오셔서 실무 면접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찾아오시면 되고, 오늘 이 1차 국민은행 색깔로 제가 지금 정장이 한 10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랜만에 꺼냈어요. 이거 여름 건데, 국민은행 한다고. 아무튼, 지금 국민은행 이 1차 면접 앞두고 계신 분들, 모두 잘 준비를 하셔서,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한은행 합격하고, 뭐, 복수로 지금 진행되는 면접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빠듯할 수 있지만 힘내시고, 다 모두 금일권 취업 성공하셔서 억대 연봉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곧 조만간 이 최종 면접 가이드 영상이랑 이런 것도 올릴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겠죠. 곧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일권 취업 준비생분들 모두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